최근 BGF 리테일 주가는 지난 10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BGF 리테일 주가를 올린 투자 주체는 웨인이었습니다. 웨인은 최근 한 달 BGF 리테일 주식에 약 19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웨인은 왜 BGF 리테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호실적입니다. BGF 리테일은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조 4,622억 원, 976억 원을 벌었는데요. 이는 작년 3분기 대비 각각 6%, 7% 성장한 실적입니다. 물론 6%, 7% 성장한 걸로 웨인 투자자가 움직였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이에 연한산 영업이익을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성장이 멈추었다. 즉 BGF 리테일의 CU, 편의점 사업이 성장을 멈추었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2023년 3분기부터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역성장은 최근 들어 더 심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3분기 역성장을 끝내는 것을 넘어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니 웨인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편의점 3사로 꼽히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점포 수는 작년 48,222개에서 올해 7월 48,003개로 줄었습니다. 매월 평균 100개의 점포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편의점은 점포 수를 늘려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편의점이 힘든 이유는 이 편의점의 경쟁 범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쿠팡, 온라인 이커머스의 대표주자죠. 이게 새벽 배송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송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즉각적으로 물건을 사는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더불어 올리브영, 다이소는 과거 편의점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점포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없어졌다. 우리는 뭐 쿠팡에 시켜도 되고 올리브영 가도 되고 다이소가, 특히 다이소, 이 다이소가 정말 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두 공룡인 GS25와 CU는 공격적인 출점 전략 이제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점포 하나당 수익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형 점포 개발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안 될 놈 이제 꺼져, 잘된 놈에 집중,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 3분기 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역성장하던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요. 이제 또 오른쪽 보시면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패션 제품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거 누가 사나 싶은데 뭐 급하면 살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상품을 다양화해서 올리브영과 다이소 이제 맞다이 뜨자, 너네만 뭐 이렇게 상품 늘리는 거 아니야, 우리도 상품 늘릴 수 있고 우린 너네보다 점포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또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BGF 리테일은 특히나 몽골 시장에 일찍 진출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거든요. 2018년에 몽골의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7년 정도 지났는데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편의점의 메카 또는 시작점이라 부르는 하와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하다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이 소비자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거를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그런 지수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2025년에
우리가 점점 이 흐름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쿠폰도 지급을 하면서 더 좋아진 것도 있고 향후 경기가 지금보단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런 심리가 더 크게 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편의점 또는 뭐 소매점, 백화점, 마트 이런 지점에 있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즉 현재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이제 투자에 고려를 한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계속해서 관찰하면 좋을 거예요. 이제 종목 얼마나 싼가 비싼가 이런 거 따져 볼 건데요. BGF 리테일 주가가 24일 종가 기준으로 11만 3천 원이었습니다. 즉 한 주를 11만 3천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한 주당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BP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11만 3천 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당장 내가 그 회사 자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한 주당 돈이 얼마냐면 7만 2,733원이에요. 즉 한 4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BGF 리테일 주식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 4만 원은 손해를 보잖아요, 당장. 그럼 언제 이거를 벌 수 있냐면 BGF 리테일은 최근 1년 사업을 보면 주당 약 1만 원 넘게 돈을 벌었어요. 즉 1년이 지나면 1만 원 넘게 벌고 2년이 지나도 또 1만 원 벌어주고, 즉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이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4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4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1만 원씩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대충 9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가 있긴 해요. 과거에 1만 원씩 벌었잖아요. 이 과거에 1만 원씩 번 거를 향후도 1만 원씩 벌어줄 거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이 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금 회수하는 거 더 빨라지고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성장 엔진은 좀 죽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 현재 사시면 한 3년에서 4년 후에 원금 회수하시고요. 5년 차부터는 대략 1년에 만원 정도의 돈을 여러분한테 꽂아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GS 리테일 주가를 보면 BGF보다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주가 흐름은 왜 일어났나 라고 보면 GS 리테일이 더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GS 리테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어요. 즉 BGF보다 성장을 많이 했으니 당연히 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GS 리테일은 이런 좋은 실적을 더불어서 수급 상황이 BGF 리테일보다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더 매력적이었으니까 수급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BGF 리테일은 외인이 샀거든요. 근데 GS 리테일은 외인과 기관 모두 샀습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 외인은 249억 원, 기관은 228억 원을 투자했어요. 외인만 산 BGF 리테일보다는 외인, 기관 둘 다 산 GS 리테일이 시장의 주목을 더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GS 리테일은 좀 주가가 자산 대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 아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1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고 이걸 사면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순 자산이 7만 원 정도라고 봤어요. 근데 GS 리테일은 현재 2만 2천 원 좀 안 되는데 주가가 내가 이걸 투자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그 순 자산이 3만 9천 원 정도예요. 즉 사자마자 18,000원 정도는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현재 자산 대비 싸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매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더 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렇냐면 이 연환산 EPS라고 아까 봤죠? 향후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벌어줄 건지 알 수 있는 연환산 EPS를 봤더니 GS 리테일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만 8, 9천원도 벌었는데 현재 최근에는 이 마이너스 EPS 즉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냐라고 봤더니 975원을 벌었어요. 즉 내가 현재 돈을 투자를 하면 앞으로 나한테 1년에 1,000원씩 돈을 벌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순 자산으로 좀 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순 자산이 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벌어주는 게 BGF 리테일보다 더 불안정한데
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에 또 주목을 했냐? 왜냐면 이 극적 스토리가 필요한데 GS 리테일은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즉 흑자 전환했거든요. 즉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쨌든 순자산이라는 자산이 보험이라고 치면 그 보험을 안고 그래 너네 좀 못하면 내가 너네 자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참을게, 이 안전판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S 리테일이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BGF 리테일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뭘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BGF 리테일을 좀 더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 GS 리테일이 현재 극적인 스토리는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미래 주가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고 미래에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버는 그런 종목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은 사고 나서 그냥 기다리면 얘가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구조라면 GS 리테일은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수급 상황도 확인해야 되고 그 결과인 주가 흐름도 확인해야 됩니다. 좀 불안정한 상황도 많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만큼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GS 리테일보다는 안정적인 거는 BGF 리테일이고요. 단기 단타 또는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면 GS 리테일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